네, 오늘의 이슈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께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출국을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 정상회담보다도 오히려 국내 이 추경안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더 걱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특히 여러 차례 걸쳐서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도 하고요. 네.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해서 가는데 어쨌든 국내에서의 이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국정 운영이 뒷받침되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좀 덜 부담이겠죠.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 하는데도 부담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야 4당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3당 야 2당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협조를 하기로 이제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우리 나와 계시지만 전향적으로 협조가 되면 발걸음이 좀 더 가볍게 나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걱정이 되시겠죠. 네. 근데 저는 일단 우리 국민적 관심이 지금 뜨거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은 또 정부에서 또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또 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맡겨놓으시고 미국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경안이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일단은 전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동안 갈등은 어디서 시작된 건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7월에 상임위 업무 보고를 하고요. 국회가 요구하는 자는 출석을 한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7월 달이 되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는 거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증인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장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나오고 경호실장의 경우는 대통령의 경호상의 이유로 거의 100% 출석을 안 했고 대신 이제 경호실 차장이 출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제 수석님들이 나오셨는데 그동안 저희 참여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참여정부에 나왔던 그 논리로 치면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인사검증에 부족한 점을 들어서 민정수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에 꼭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뭐 민정수석이 안 나오면 운영위원회를 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당초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6월 국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7월로 일단은 합의문상으로는 7월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보조직법 개정안도 사실은 심의를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한 발 물러선 걸 보면은 그동안에 충분히 좀 냉각기를 가졌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일단 오늘 화면을 보면서요. 네. 그 네 분이 뭐 합의서 이렇게 예. 사인한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국회가 아무래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하고 네. 계속해서 많은 논의를 하에 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악만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현 전 의원님께서 같이 저희가 그 운영위도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지금은 여당이 되셨잖아요. 여당이 되셨고 우리가 여당일 때 뭐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왜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괜찮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우리 당을 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때만 해도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왔으면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 논리로 만약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사 문제거든요. 그럼 그 5대 악, 5대 공약, 5대 악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이 굉장히 큰 그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잘 핸들링하지 못한 조국 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새로운 이제 정부의 시작과 새로운 국회, 새로운 우리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 추궁보다도 나와서 좀 해명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네, 건가요? 어차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네. 이 정부의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도 하셨고 네. 민정수석 뭐 예전에 민정수석 되시기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옛날 관행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도 잘못됐던 관행 그거를 핑계 삼지 말고 나와서 대화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뭐 시인하고 뭐 시간이 짧아서 못했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자 민정수석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아니 뭐 제가 볼 네. 때는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문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초기에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그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저희가 그 인수위원회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인사에 부실함이 좀 있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을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각 수석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7월달에 열리는 운영위원회가 의제를 무엇으로 할 거냐의 문제부터 해서 그럼 인사 검증의 문제가 있다 또는 그것이 뭐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민정수석이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다 보면 저는 뭐 접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과거의 관례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민정수석이 꼭 출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공직기강의 문제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저희가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죠. 인사와 관련된 것은 전체에서 한 10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비중을 두느냐는 것으로 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예. 봅니다. 네. 민정수석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면 분명히 나오겠다.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사실 어쨌든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전국이 꽉 막혀 있다가 이렇게 여야가 한 발 나선 것만큼은 분명히 이제 국민들로서도 좀 안심되는 일이기도 한데 앞으로 남아 있는 이 문제들도 사실 좀 난항이거든요. 그렇죠. 정보조직법도 그렇고 앞으로 뭐 추경안은 일단 여기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실 건가요? 추경안이 빠진 것은 뭐 제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좀 밖에서 보더라도 네. 추경안이 이번에 빠져서 이런 정도의 합의를 본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추경안 내용을 보면은 지금 11조 2천억 원이죠. 거기에 뭐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은 그 양당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또는 또 다른 당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그 깊은 논의 없이 무조건 처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자.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해 나가자라고 했던 오늘의 그 합의서는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부분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 조직 빠진 개편안 것이 바람직하다. 네, 네.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 사실 심의를 시작하자라고 명시화되긴 했지만 이것도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봤는데요. 국민안전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없애고 예. 안행부로 이렇게 뭐 다시 합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국민안전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년 전에 굉장히 그 뜨거운 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그때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내놓고 그거를 안전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구를 설치한 건데 네. 그거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이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다고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물 같은 경우에도 물 문제도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물 문제가 이게 환경 문제 이슈냐 아니냐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세계 국제기구에서 바라보는 물 문제는 대한민국 물 부족 나라다. 그럼 이게 과연 환경 이슈냐 아니면 산업 이슈냐 무슨 이슈냐 그 국토부에서 과연 물을 빼서 환경부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론을 하고 전문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절차를 밟고 난 후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동의를 해줄 수는 예. 없다. 다 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사안마다 이제 여야가 좀 협의를 해 나가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좀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 이번 주가 또 전국 인사청문회 전국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도 청문회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추경보다는 청문회에 집중하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뭔가 정부에서 좀 변화된 입장을 보여줘야 우리도 뭔가 명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 정부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하고 한 20일 가까이 돼가고 네. 있는데요. 저희 국민들 속의 기억은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 그다음에 어떤 인사를 내놓아도 청문회의 결격 사유부터 먼저 찾아서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세 분의 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3K 뭐 김 이래가지고 네. K 적절하지 예. 않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번에는 내일 이제 청문회가 있을 텐데요. 그분들도 3명을 이제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아니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부적격하다라는 야당의 일부 주장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외려 적격하다는 게 높아졌습니다. 여론상으로. 그러니까 여론에 비추어서 그러면 장관을 인사하냐, 그럼 청문회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그건 아니죠. 청문회를 한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볼 때 도덕성도 있지만 정책 검증 능력, 정책과 자질이 함께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 자질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매번 그 도덕적인 문제만을 걸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업무를 시작하니까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은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국제사회에서 손색 없는 외교부 장관이 탄생했구나라는 긍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내일 뭐 그다음에 있을 계속되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매우 중요하긴 하죠. 국정 운영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장관이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냐의 문제를 갖고 네. 여야 없이 검증을 하는 건 맞는데 과도한 그 이제 의혹을 부풀려서 마치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냐 하루 종일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있을 이제 인사청문회와 모레 있을 청문회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내정자로 인선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분이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이 일정 정도 그 검증이 됐다라고 해놓는 분들을 국민 앞에 그 발표를 하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내일 있을 그 송영무 장관 내정자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면 저는 뭐 적격과 부적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적격이 조금 높은 걸로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분이다라는 입장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내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의원님. 송영무 후보자 관련해서는 오늘 자유한국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를 했고 네.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한다 이러면서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료 제출 잘 안 하는 것은 모든 청문회에서 저희가 본 것이라서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예. 음주운전 얘기도 듣긴 했는데 전 사실 이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는 그 예정자, 내정자조에 대해서는 좀 신기해요. 워낙에 많은 말들이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적어왔는데 네. 그 고문료 의혹에 대해서 뭐 일반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적 자질 매우 중요하죠. 어찌 보면 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될 정도면은 도덕성 검증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과연 그러면 서민과 나는 틀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질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런 분을 굳이 우리가 청문회까지 하면서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론, 언론 이거 아닙니까? 언론과 여론과 국민이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기 사퇴시켜야지 왜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서서 이제 뭐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안경환 후보자 지금 이제 뭐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처럼 지금 추가로 뭔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런 그럴 일은 후보자들은 없고요. 전혀 없을 네. 거라고 네, 보면 그 안경환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예. 지금 그 아들 문제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당사자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송영무 장관 내정자가 이제 자문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문료가 그동안 그러니까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그 자문이 없던 영역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하셨던 과정에서 이제 표현에 일단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저 표현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네. 전후 맥락을 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보자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 문제는 91년도에 이제 경찰에 그 음주 측정을 하다가 네. 생긴 문제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무슨 이렇게 조치를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들한테요.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얘기를 하면 되고 그 이전에 뭐 딸의 연차 쓴 휴가, 거다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과한 지적이다라는 게 이제 되면서 그 문제는 이제 좀 일소가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있는 것은 이제 자문료 문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위장 전입 4건이라고 하는데 그 위장 전입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특수성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건 또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의성과 그 뭐 지속성 이런 것들로 저희가 얘기했던 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내일 좀 지켜보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 고문료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뭐 자신의 그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더 많은 고문료 받는 분명히 직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없지가 않은데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3천만 원이라는 고문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예. 게다가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 고문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되고 일반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질문하지 말라라는 식의 말투. 그 생각 자체는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맞는 생각인지 태도인지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내일 또 청문회가 있는데 그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좀 긴장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 시작할 때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오를 밝혔는데, 자, 비검찰 출신입니다. 인선 배경의 핵심 뭐라고 봐야 될까요?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취지에서 아마 가장 적합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내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촛불의 민심을 반영한 대통령 조기 대선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적폐를 청산해야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해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또 판단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이분의 증언 자체는 저희들은 100% 확신할 수 있다.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의 녹취록 조작 사건이 지금 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 대선 후보가 아직까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셨던 박지원 의원께서는 특검을 주장하십니다. 좀 생뚱맞게요. 예,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네.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대선을 5일 앞두고 인터뷰 내용을 그야말로 정치 공작을 한 사안이 돼서 당시 지도부가 모르고 이 일을 최고위원 한 분과 당사자들이 공작해서 일을 저질렀고 그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 같으니까 이틀 전에 출당 조치를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거 시기에 선거 문화를 정말 제대로 정착시키자라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볼 때 이번 사건은 뭐 이겼으니까 관용을 베풀어라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성의 태도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사전 투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또 미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당이 발빠르게 사과하고 지금 현재 지도부가 사과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당시에 그 후보나 선거대책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진상이 어땠까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시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주장은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문제를 너무 그러니까 정략적 접근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자유한국당 입장도 들어야 되지만 지금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김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떤지, 지금 당내 상황 어떤지, 자,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인 문병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국민의당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라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윗선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처음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조작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이제 사실 지도부나 당 선대위 고위층에까지 그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니고요. 아마 이움이라는 당원이 이 조작을 했고 그 윗선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진상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뭐 엄정하게 처리하고 형사 고소까지도 하고 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저희 김영환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검을 하자. 근데 그 특검이 이번 이 녹취록 조작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문준용 씨가 특혜 의혹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특검을 하자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당론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문준용 씨 그 특혜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 수사하는 것이 옳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유미 씨가 개입되는 이번에 그 증거 조작 사건은 그것은 검찰 수사로 그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얘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허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망을 한다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서 증거를 전달받았고요. 이후에 네네.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에게 넘겼고요. 네네. 이게 다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공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국민의당으로서 가장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인데요. 아마 당시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검증을 못하고 아마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만 듣고 너무 거기에 급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그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검증을 잘 못하고 그 부분을 사실은 녹취한 사람이라도 신원 확인을 하고 면담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저희 국민의당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이 나오는 것이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사과하기 이틀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을 그 이전부터 알았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과 시점을 좀 타이밍을 지켜봤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유미 씨가 조작을 하고 그걸 은폐하고 있다가 네. 검찰 수사 출두를 앞두고 이제 그 얘기를 공명선거 추진단의 이용주 위원에게 말을 해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당도 진상 조사를 일단 먼저 하고 곧바로 박주선 위원장님께서 그 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신 것입니다.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실수가 있었고 또 다만 이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고 네. 또 그 위에 선대위나 지도부에서는 실제로 아마 몰랐을 겁니다. 뭐 조작한 걸 알았다면 누가 그것을 발표하고 했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네네. 안철수 전 대표와는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뭐 안철수 대표 후보께서 뭐 그 사실을 알았을 수도 없고 알았다고 뭐 그렇게 뭐 얘기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뭐 저는 확신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당이 적절하게 그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당 차원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전달하거나 이런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께도 이제 상황이 아마 말씀드렸을 거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대처하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선적으로 검찰 수사나 우리 당내 진상 조사를 일단 지켜본 후에 네.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아마
어떤 그 대처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유미 씨는 안 전 대표가 처음 대선 나왔을 때부터 캠프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안 전 대표가 영입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네네. 만큼 또 후보기도 했고요. 안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진상조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그 사과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를 네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빨리 저희도 하루속히 이 문제가 정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당내 진상조사는 뭐 이번 주 안에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예. 검찰 수사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과 전화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또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뭔가 입장을 추가로 더 표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당시에 물론 이 녹취록 조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문준용 씨 의혹에 대해서는 같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그 의혹은 당시에 예. 우리가 제기를 했지만 지금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는 저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치가 진짜 카더라 뉴스, 뭐 이런 조작 이런 거에 있어서 선거가 얼룩지고 진짜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다시는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네. 철저한 그 검사가 저는 이번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아마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님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공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물론 이 증거 조작 내용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네, 논란이 되고 네. 있고요.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유미 씨가 그 언론인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봤는데 뭐 그분이 보호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도 참 어설픈 생각이고요. 그리고 범죄, 특히 선거 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그런 공작을 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이유미 씨와 그 누구랑 어떤 식으로 공작을 했는지, 공모를 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밝혀야 되는데 당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히.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제 문병호 전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네. 선거 끝나고 나서도 국민의당의 이 인터뷰 관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준영 씨가 12일 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한 언론사랑. 예. 그것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남자 1명과 여자 1명, 2명이다. 양심적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문 씨는 정의가 두렵지 않은가, 자신의 거짓말이 몰고 올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이 무섭지 않은가, 그러면서 검찰은 빠른 시간 내에 문 씨를 소환해야 된다라고 저희 그 5월 9일 날 대선 끝나고 5월 13일 날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성명서를 또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도부가 몰랐다 또는 공모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그 문준영 씨만 관련해 가지고 내놓은 논평이 하루에 단 3건 정도가 됩니다. 대변인단이 총력적으로 그냥 그 기승전 문준영으로 할 정도로 네. 그 마녀 사냥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얘기하는 뭐 안철수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틀이 됐는데 사전에 이것이 알려지기로는 벌써 이틀 전에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거고, 검찰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공당인 국민당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후보가 그것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됐고 뭐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다. 이것도 무책임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하지만 예. 그걸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다시는 선거 국면에서 이런 공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앞으로 이 검찰 수사에서 과연 진상이 어떻게 규명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